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으로 돌아온 한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은요,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목 진단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특히나 이렇게 또 화이트로 쫙 빼입고 오신 만큼 어느 때보다 또 깨끗하고 깨끗하고 또 시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11월입니다. 우리 이제 11월 시작했어요. 연말 준비 시작해요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거리 다녀보면 슬슬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가 한창인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라든지 캐롤 듣고 있으면 좀 설레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계좌는 설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종목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야인시대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하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우승님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고요. 쫄보님 오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님, 가족 같은 보람 앵커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아웃사이더님, 스카이님, 베네치아님 이름도 보이고요. 동진빵님 반갑습니다. 노자성님도 잘 오셨어요. LT젠 최님까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살짝 또 기름기를 조금 넣어볼까? 여러분들과 또 수다도 좀 떨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올려주시는 방법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게시판 활용하셔도 좋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거나 전화 상담 환영입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TV에서 서당계 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TCK 출발할게요. 매수가는 11만 3,500원입니다. 비중은 7% 가지고 계시고요. 자, 예전에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아무리 특허 소송 문제를 고려해도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재매수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을 고려했을 때 하락한 부분을 만회가 가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중기 보유 예정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2%대 상승하면서 13만 원대 거래를 마쳤고요. 시청자님께서는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시는 구간이긴 합니다. 자, 근데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어요. 다시 한번 그 고점까지 이 부분을 좀 회복할 수 있을지 얼마나 더 기다리면 될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TCK 전망 어떨까요? 지난주에 공개방송 오셨더라고요. 이번 네. 오셨는데, 그래도 팬심을 발휘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저 말고도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일단 바닥권에 잘 사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실리콘 인고 쪽인데, 솔리드 SiC 실리콘 쪽이 상당히 기술력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로잉 장비라고 실리콘 인고 중에서 그래파이트, 고순도 후견 제품을 가장 먼저 한 곳입니다. 여기가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런 기술력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좋은 점 TCK 간에서 뽑아봐라. 무엇이겠느냐? 첫 번째가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0%만 넘어가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여기는 거의 40% 가까이 육박하거든요. 엄청나죠. 이런 기업이 좀 찾아보기 솔직히 힘듭니다. 근데
이 이제 그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신데 이거 특허 무효 소송권이 있었거든요. 상당히 노이즈가 좀 끼었었습니다.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9월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 차트 모습 보니까 9월경에 이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내리막길을 타버리더라고요. 고점 대비 이제 내리막길로 탄 것은 과대 낙폭이 맞는 것 같고요. 자, 이 내용이 없었다면 과연 이제 주가 뭐 가격 조정은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여기도 프리미엄은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PR이 아직도 16배, PBR이 6배 정도. 영업이익률을 생각했을 때는 주가는 더 가야 됩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주가가 이 특허 소송 노이즈건이 없었다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을지 적정 가격이냐 이걸 찾아봐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제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것 같은데 저는 17만 원에서 16만 원 레인지 범위가 적정가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지 이제 그때 노이즈가 탁 터지면서 무효소송권으로 가버리니까 주가가 하락됐죠.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나왔는데 실적은 문제될 게 없거든요. 다 확인하실 거고 매출액이 뭐 12% 정도가 올라간 것 같고 영업이익률이 20%대인가 상당히 뭐 3분기 가이던스에 딱 맞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특허 무효화가 만약에 돼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특허가 기밀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그 특허의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게 핵심 기술이어가지고 특허가 무효화가 돼버리면 저는 주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소송이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뭐 행정소송부터 특허소송까지 단기간에 해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발생됐던 노이즈에 대한 것은 약간 지금 잠재워져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TCK를 일단 특허 무효 소송 이후까지 끌고 가시면 안 되겠죠. 이분도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16만 원, 17만 원 레인지 범위였던 노이즈가 없다면 쪽에서 지금 11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과대 낙폭 구간을 얼마만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단기적으로 뭐 14만 원까지는 충분히 리바운드가 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종목의 반응도인데 이 무효 소송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종목들이 다 올랐거든요. 뭐 나중에 이따 10시에 하겠지만 PCB 쪽 먼저 올랐던 쪽을 제외하고는 다 올랐는데 그러면 이 종목이 반도체 섹터 반등이 나올 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구나. 오늘 일단 뭐 조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문제없이 조용히만 넘어간다면 저는 추가 돌파 가능하다고 본 쪽이거든요. 단지 여기 이제 이평선 기준이 있는데 16만 원까지는 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먼저 나오시는 거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트레이딩 바이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니까 좋고요. 비중 괜찮습니다. 훌륭하고요. 최종 목표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투자 관점보다는 중기 보유보다는 트레이딩 바이 관점 14만 8천 원 목표가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있으시니까 14만 8천 원 전후로 조금 오게 되면 비중 약간 50% 이상 청산하시고 나머지 거는 조금 더 노려보실 거면 가져가고 주가 내려오면 익절 치고 던지는 전략. 저는 중기 전략보다는 트레이딩 바이로 목표가 14만 8천 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TCK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실적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노이즈들도 해결되는 과정을 좀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길게 가지고 갈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그보다는 지금 반등하는 구간에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목표가는 14만 8천 원이고요. 잘 대응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채팅창 보니까 오늘따라 김민준 전문가님의 의상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국 신사 같다, 천사인 줄 알았다, 민준쌤 보니까 투표하고 싶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을 올려주고 계신데 오늘 이렇게 하얀색으로 차려입고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싸구려 오시고요. 영국 제품은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사 같은 천사 같은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지금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라면서 조금 더 자세히 올려주시면 우리 천사 같은 전문가님과 함께 아주 친절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저희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 거고요. 베네치아님 KC 올려주셨네요. 매수가가 3,460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KC가 오늘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25%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3,380원의 거래를 마쳤네요. 미국 전기차 업체에 제품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크게 반응을 한 것 같은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3,460원이면 오늘 거의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며칠 전에 한번 접근을 하셨던 건지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지금은
조금 대응이 좀 빠르게 필요한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모르겠네요. 오늘 일단 왜 시청자님이 사셨는지, 오늘 사셨는지 이제 진입 타점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거 네. 좀 애매하네요. 오늘 사셨다. 그래도 잘못된 거고요. 그 전에 사셨다.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사셨다고 하면 주가가 지금 2,500원까지 흘러내릴 때 대응을 안 했잖아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아니고 지난번 때도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기준이면 네. 우리가 조금 이제 생방송이니까 언어를 좀 순화시켜서 공개방송이나 유튜브가 아니니까 TV 생방송이니까 조금 내가 손실 구간에 돌입해 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약간 버티는 매매가 가능했던 시점입니다. 올해 뭐 연초까지 하다못해 전반기까지도 좀 가능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전반기로 흘러가는 동안 2차 전지가 한참 못 가가지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먼저 계속 흘러가죠. 지금 그리고 유동성 축소 국면으로 오고 내년에 7월에 금리 인상하겠다는 이야기. 원래 4분기 하겠다. 근데 3분기 하겠다. 지금 7월까지 땡겨졌거든요. 제가 봤을 땐 7월이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1분기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종목들을 이제부터는 어떤 매매, 트레이딩 바이를 하고 싶을 때는 확실하게 손절가를 잡고 해야 됩니다. 이 업황이 향후에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는 좀 논외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종목을 할 때 난 더 사겠다. 약간 매직 관점, 투자 관점으로 흘러내릴 때마다 사거나 확실하게 성장성이 좋아지니까 버티겠다. 뭐 대표적으로 대형주 쪽에 좀 뽑는다면 완성차 업체들. 근데 여기는 내 얘기가 틀린 거죠. 여기는 일명 리비안 관련주로도 오늘 엮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봤는데 통통 그쪽에서도 여기 이제 전략팀에서 제가 올리진 않는데 자료를 올리는데 여기 걸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AECQ라는 인증을 리비안 관련해 가지고 획득했다는 쪽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술력을 보게 되면 전기차 트럭 쪽에 들어가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렌지 스타를 좀 만드는 쪽이니까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괜찮았었습니다. 실적부터 좀 보시면 실적이 지금 향후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적으로 기대감으로 더 향후에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네. 올해 가이던스가 224억이 나와 있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작년에도 적자 올해도 적자. 저도 이 종목은 이제 리비안 관련주 그다음에 LFP 보면서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 재무가 좀 좋지 않더라고요. 증자하는 거 아닌가? 시비를 좀 때리려나? 뭐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 순이익이 좋아지다 보면 굳이 그럴 이유는 없겠죠. 근데 이 회사는 확실하게 외형 성장은 되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럼 첫 번째 장기 투자는 안 되죠.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선 매출액부터 성장이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영업이익률이 같이 좋아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매출액이 4년 연속 답보 상태다. 안 좋죠. 올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그러면 테마단으로 봐야 되겠죠. 일단 리비안 관련주는 못 겪고 오늘 실적이 좋은데 반응을 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 보시게 되면 3,460원이면 줄을 그어보면 여기 계시거든요. 지금 뭐 5일선 11선에서 그 전에도 급등으로 갈 때 약간 추격 매수를 했다는 게 여실히 보이고 있어요. 10월 18일 날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 이거는 순전히 버텨서 오늘 살려준 꼴입니다. 오늘 만약에 진입 타점을 들어갔다. 그러면 얘기가 틀릴 수 있어요. 오늘 진입 타점을 들어가서 나는 21선 내지는 뭐 11선에 손절을 치겠다. 오늘 만약에 들어갔다면 뭐 그런 내용은 뭐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들어간 것도 자리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수급 동태를 보니까 오늘 외인들이 조금 받쳐줬네요. 제가 봤을 때 내일 어느 정도 주가 리바운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월봉 차트 모습 보고 계신데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아마 내일 시속 게임이라든지 좀 키 맞추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급등으로 간 것 같아서 N자형 반등인데 내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내일 주가가 무너지게 되면 N자형 반등에서 오늘 시세가 끝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매를 좀 채우셔야 될 것 같고요. 뭐 3,460원의 비중 10%라서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투자 비중 늘릴 만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일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주 내내 나중에 이제 소개해드리겠지만 호대성 이벤트도 있고 악재성 이벤트도 있는데 내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이죠. 밤에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뭐 주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안 좋은 이야기들 오고 가면서 힘겨루기 쪽으로 가게 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제가 오늘 이렇게 대본을 적어놨거든요. 네.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일단 넘어가야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양쪽 다. 조용히 이번엔 코로나 국면이니까 뭐 원자재 급등도 있고 넘어가면 내일도 아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절가를 지금부터 어디에 채우실 것이냐. 이게 관전 포인트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3,200원 정도를 이탈하게 되면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중에 약간 주포의 세력들을 생각했을 때 3,200원 밑으로 살짝 밀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손절을 채우시고요. 종가 기준으로 3,200원, 장중 기준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1선까지는 여유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한 3,060원까지는 내릴 수 있거든요. 완벽하게 이 부분이 이탈하는지 보고요. 두 가지로 좀 구분 지어 드리겠습니다. 장중에 3,050원을 완전하게 이탈하게 되면 손절, 그다음에 종가 기준으로 3,200원을 이탈했지만 안착을 한 상태로 끝나게 되면 보유하게 되고요. 손절가는 그렇게 해드리고요. 반등식 목표가입니다. 반등식 목표가는 우선은 신고가 언저리까지 좀 보시고요. 3,460원이니까 제가 봤을 때 3,900원까지 도달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도달한다면 도달이 아니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 언저리인 3,750원으로 최종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들도 좀 많이 보이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 주가가 좀 지켜지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종가 기준으로 3,200원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3,75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채팅창에서 박준현 운영령님 찾는 목소리들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원래 월요일에 함께하는 파트너였는데 저희가 조금 바뀌면서 한 분씩 모시기로 했어요. 박준현 운영령님은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볼 수 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유튜브에서 달콤 러브님이 올려주신 종목 만나볼 텐데요. 앵커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SFA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1,500원이고요.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시네요. SFA 요즘에 좀 흐름 괜찮았습니다. 오늘도 3%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36,100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시청자님께서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시면서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하면 매수가 탈출 가능할지 궁금하다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요즘 흐름이 좋지만 아직 매수가까지는 조금 남아있기는 한 상황이에요. 41,000원대 매수하셨으면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좀 마음고생 하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이번에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 41,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제 그 매출 비중의 차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일단 좋은 점은 디스플레이 쪽이거든요. 이제 디스플레이 하게 되면 예전에 이제 LCD 생각하실 필요 없고 OLED도 떠올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반도체 비중이 있는데 여기가 크진 않습니다만 패키징 쪽 비중이 조금 있습니다. 패키징을 뭐 우리가 시장에 알려 있는 뭐 하나마이크론만 하고 PSK 홀딩스만 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패키징 쪽에 늘 말씀드렸지만 대덕전자도 패키징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가 올라온 거는 오늘 다 올라온 것 같고요. 섹터 반등에 따른 모멘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 여기 밸류에이션이 실적 대비 그렇게 뭐 높은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이나 단기순이익이 좋습니다. 조단위 매출이고요. 배당도 뭐 3%대 올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2.5%대 배당을 할 것 같은데 배당을 준다는 것은 뭐 다 이자 빼고 남는 돈으로 이제 우리 주주들에게 다시 환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운이 없으실 거예요. 41,000원을 잡으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비중을 실을 때 가장 이제 잘 못하시는 게 지금 여기서 하셨거든요. 제가 딱 줄을 그어보면 여기서 사셨어요. 여기서 사셨고 또 박스권 하단에서 사셨어요. 잘 사셨습니다. 제가 줄까지 좀 그어놨는데. 그러면 여기 기관 행보를 할 때 가격 조정 받고 기관 행보를 할 때 샀지 않습니까? 잘 사셨어요. 그럼 이제 선택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OLED 업황이 안 좋아지는 쪽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절을 좀 하셨으면 어땠을까? 비중을 늘리지 않고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좋아질 수 있느냐? 그럼 지금은 어떻느냐? 약간 OLED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메타버스랑 약간 분위기가 어떻게 좀 결합되는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이렇거든요. 그전에는 뭐 선익 시스템밖에 없었지만 요즘 LG 디스플레이도 뭐 OLED하고 묶을 수 있다. 심지어 뭐 LG 노텍도 메타버스하고 좀 묶는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LG 노텍이야 오늘 신고가 깼으니까 뭐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근데 지금은 모멘텀이 붙어 있으니까 일단 괜찮은 것 같고 그나마 OLED TV 가전 쪽은 선방을 좀 했고 메타버스의 OLED가 약간 묻어가는 분위기 나쁘지 않고 실적 오늘 확인하셨다. 괜찮게 나왔거든요. 며칠 전에 나왔는데 3분기 실적 나쁘지 않고 반도체 쪽 부각 때문에 매출 비중 작지만 거기도 좀 분위기 탈 것 같고요. 아쉬운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이 요새 녹록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혀 개인들 말고는 없죠. 뭐 금융투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자사주라든지 프로그램 매수세인 것 같고요. 41,000원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간 투자가 가능하신 쪽이니까.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비중이 30%인데 나는 조금 버텨가지고 회사의 어떤 성장성보다는 매출이라든지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없으니까 적정 주가 선까지는 회복이 되겠느냐.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뭐 이평선은 좀 움직이는 거니까 41,000원이 딱 오지 않더라도 한 46,600원에서 레인지 보니까 4만원 전후로 약간은 가능할 것 같다. 그 이후에는 반등이 가능한 저희는 과연 OLED랑 메타버스가 얼마만큼 붙어 있는지를 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모멘텀이. 그 다음에 실적이 이제 4분기, 1분기에 계속적으로 좋아지느냐. 이 부분이 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탈출 전략, 4만원 저는 목표가 잡고 일단은 비중 축소 의견으로 한번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실 없이 탈출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일단은 앞으로 얼마나 모멘텀이 붙어줄지, 또 실적이 얼마나 성장해줄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긍정적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수급이 완전히 따라붙지 않는다는 점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시간 투자하시면서 4만 원 정도에서는 한번 비중 축소하시는 전략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 내고 손실 없이 꼭 빠져나올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SFA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채팅창 보니까 매수 문의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좋습니다. 저희 매수 문의 받고 있습니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있으시다면 올려주세요. 저희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매수 타이밍은 언제 잡으면 되는지도 함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저희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코롱인드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0%에 10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코오롱인더 10만 원에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좀 속상하시겠어요? 계속 지금 요새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어서 지난해부터 쭉 잘 올라왔던 종목인데 올해 들어서 특히나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힘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그 배도가까지 올 수 있는가 싶어. 매수가까지 다시 올 수 있을지. 연말까지 기다리면. 연말까지 좀 보유할 계획 가지고 계시고 10만 원까지 상승 가능성 한번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약 한 달 정도 되실 한 거예요. 달 정도 내려오는 시점에서 그럼 잡으셨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앞으로 전망, 매수가 진입 가능성 한번 체크해 볼게요. 김민준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전화 연결이 되셨는데 지금 차트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봤거든요. 네. 일단 표를 좀 잘 보이게 네모 박스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여기서 잡으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0월 1일 아니면 9월 14일 날 잡으신 것 같은데 9월 14일 날 잡았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21선에서 사실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일단 뭐 이렇게 매매하셨으니까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투자 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고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지금 손절가가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코롱 인도로 다음부터는 매매하지 마십시오.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동 모양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코롱 인도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냥 딱 잘라서 말하겠습니다. 뭐 주식이 밸류에이션이 싸고 EPS가 어쩌고 BPS가 어쩌고 이 부분은 중요하거든요. 근데 주식은 과학이 아닙니다. 주식이 과학 같고 숫자 가지고 주가가 갈 것 같았으면 벌써 다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 기준으로 매매가 될 것 같았으면 다 이미 대한민국 부자 다 됐습니다. 그렇게도 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거는 기술적인 진입 타점이 잘못되셨고요. 전화 연결이 되셨으니까 제가 충원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롱 인더에 있던 치왕적인 요소, 이제 숫자적으로 놓았을 때 효성 첨단 소재와 아라미드, 수소 밸리체인 쪽에서는 밸류에이션이 가장 싸다.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놓고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분명히 맞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가라는 것이 탄력성을 받게 되면 역시나 파동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거죠. 이 부분이 끝나면 가격 조정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조정으로 온 다음에 바로 주가가 반등이 가능할지 기간 조정의 형태로 갈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시청자님 오늘 지금 질문하신 게 연말까지 보유하면 10만 원까지 일단 반등이 가능하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 설정해야지 주가가 반응한다는 부분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단지 조금 더 거시적으로
수소에 대한 밸류 체인으로 코롱인다를 장기 투자했을 때는 10만 원, 11만 4천 원 넘어가시는 전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가격 조정이 이제 한참 더 진행되고 기간 조정이 좀 진행이 된 형태겠죠. 그러면 답답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뭐냐 다시 처음으로 들어와서 코롱인더가 매매에 적합하지는 않았다는 종목이죠.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손절 잡으셔야 돼요. 매매 관점이라고 하시면 지금 이평선에 한번 걸리긴 했는데 오늘 주가가 반등할 때도 녹록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오늘 수소 파트가 다 오른 것 같지만 반응한 쪽도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뭐 SPS에 두산 폈을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선을 좀 그어드리면 이 정도 선이 될 것 같아요. 7만 한 2천 원 정도. 여기 뚫리게 되면 6만 5천까지 바로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리도가 더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내가 코롱인더 이회사 분명히 망하지 않고 밸류에이션 싸고 실적 괜찮고 3분기 호실적 썼고 못 버립니다. 못 버리게 되면 주식이 이제 몰려 있는 상태인데 회사는 튼튼하니까 계속 쭉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비중 추가도 안 되죠. 지금 30%시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소 파트 중에서 지수 반등이 나올 때 반등세가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은 수소의 전반적인 파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기후 회의가 주말에 있었어요. 주말에 있는데 반쪽짜리 기후 회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석탄을 놓고 의견이 좀 분분한 쪽. 그러면서 오늘 친환경 파트가 2차 전지도 윗꼬리가 다 달렸거든요. 섹터의 전망은 밝지만 안에 구체적으로 세분화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롱인더의 반등 목표가를 정해드리는데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0만 원짜리 기다리면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리바운드 가정 가격은 93,000원. 지금 오늘 현재 기준입니다. 93,000원까지 리바운드가 나왔을 때 조금 비중을 줄이시고요. 지금 중장기 투자 관점이 아니시니까 20%는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10%만 가져가고 만약에 9만 원, 93,000원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서 하단에 지지대를 어느 정도 손절가를 설정하고 다시 갈 수 있을런지. 만약에 제 지금 주간으로 봤을 때 93,000원까지 반등이 나오면 하단 손절가가 한 87,000원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이 87,000원이 지지되면서 신고가로 향하게 되면 10% 비중을 갖고 있지만 자기가 손절을 냈던 부분을 메꿀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코롱인다의 어떤 시황적이거나 향후 전망성은 밝다. 하지만 매매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손절가 채워야 된다. 손절가까지 72,000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93,000원까지 반등했을 때 비중 축소 의견 드렸고요. 손절가는 72,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예, 알았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수익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롱인더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주미영님 오셨네요. 궁금하다 코롱인더라고 올려주셨는데 같이 좀 참고가 되셨나요? 쌤초보 데비마마님 오랜만에 인사해요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행투 가이드님 얼굴도 보이고요. 파랑새님 보람 앵커님 멘트 듣고 참깨라면으로 갈아탔다. 참깨라면의 매력을 좀 느끼셨나요? 저는 참깨라면 제일 좋아하거든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올려주세요. 현재 9시 32분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300분 정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TV를 통해서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하시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 활짝 열어둘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볼게요. 건강이님께서 민준 전문가님 묻지다 해주셨어요. 이거 오늘 민준 전문가님에 대한 오늘 패션이 또 워낙에 화려하셔서 그런지 화이트가 또 화면에 진짜 굉장히 화사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전문가님 멋지다라는 의견을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내 이름은 구름이여님. 에코프로 HN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03,000원,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고요. 전망이 궁금하고 추가 매수 시점이 궁금하다. 장기 보유 생각입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에코프로 HN 현재 가격은 98,400원에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를 지금 질문하셨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이거 유튜브에서 올려주신 것 같은 내 이름은 네. 구름이야님이 올려주신 것 같은데 전망성이 밝죠.
이제 에코프로에서 인적 분할 됐거든요. 물적 분할이 아니어가지고 인적 분할로 띄어냈고 여기 뭐 온실가스 저감 장치 뭐 이쪽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지금 뭐 친환경이 대세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론의 여지는 없거든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뭐 솔루션 이쪽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무상증자를 8월에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상증자가 끝나고 나서 보통 3개월 정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나오죠. 뭐 차트 모습 좀 보시죠. 뭐 여기 이제 물량 가격 조정 받는 거 당연한 거고요. 무상증자 끝나고 나면 다들 아시다시피 흘러내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 행보로 좀 가거든요. 다른 거보다는 뭐 나았던 것 같습니다. 무상증자 하게 되면 주가가 뭐 HLB도 무상증자가 확 떨어졌었거든요. 나중에 주가 100% 떴는데 지금 모양새를 제가 그려드렸으니까 좋아 보이죠. 가격 조정 받았고 기간 조정 받았고 향후 모멘텀 친환경 대세론 온실가스 감축 좋고 여기까지 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다 좋고요. 실적이죠, 매출액과. 여기 실적하고 매출액이 글쎄요,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좀 특이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여기 물량에 주된 사람들이 다 사모펀드였었어요. 제가 사모펀드를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 상장될 때부터 관심이 없었어요. 주가가 사실 이렇게 갈지를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사모펀드가 며칠 전부터 좀 정리를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살살살 좀 파는. 지금 기업 가치가 높으냐 짧으냐 그리고 이제 뭐 한간의 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MSCI 이제 정기 변경이 12월에 있었거든요. 이번에 SD 바이오사이언스가 깜짝 서프라이즈로 편입됐거든요. 지금 과연 이것도 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사실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제 뭐 그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비중이 15%시거든요. 장기 보유 생각이라고 하시는데 네. 장기 보유의 시점치고는 가격이나 비중이 높으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여기가 메리트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박스권에서 사셨잖아요. 제가 V자 해놓은데 아주 잘 잡으셨어요. 근데 여기가 트레이딩 바이 저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는 저점 이탈을 하면 추가 매수, 그러니까 이렇게 좀 흘러내릴 때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 추가 매수는 뭐 밑에까지 아니면 손절매로 좀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출발했던 시세 첫 출발점이 너무 낮은 가격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모든 모멘텀, 에코프로라는 기업 가치, MSCI 어떤 정기 변경 지수 포함, 편입, 네. 이거에 대한 모든 프리미엄을 저는 다 받고 있다고 봐요. 지금. 그러면 너무나 주가가 흘러내렸을 때 지금 잡으신 가격이 10만 원대, 10만 3천 원인데 그냥 속된 말로 6만 원까지 좀 빠졌다. 그러면 안 되지만 반대로 16만 원 가기를 원하고요. 네. 6만 원까지 빠졌다고 했을 때 손실이 40%거든요. 조금 너무 그 엔드업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레인지 범위가. 그래서 이거는 장기 투자에는 좀 반대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너무 내가 참 땡기고 돈도 많이 벌었고 다시 한번 재진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매매나 투자를 완벽하게 설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정말 투자 관점으로 가실 거면 제가 봤을 때는 뭐 5만 원, 6만 원까지 다 열어놓고 완벽하게 다 받으셔야 돼요. 시간 투자도 하시고 뭐 6개월, 1년 정도 시간 투자도 하시고 가격 조정 구간을 단계별로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 하단 이탈할 때부터 받아야 되는데 차트 모습 보시게 되면 8만 4천 원이 하단이거든요. 여기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탈했다가 아래 꼬리 달고 다시 박스권 안으로 올라와 버릴 수 있으니까 여기 한번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이 진행되게 되면 다음 레인지 범위로 보게 되면 이 구간이거든요. 7만 1천 원. 여기서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5%씩 받는다 치면 7만 1천 원까지 내려갔을 때 벌써 비중이 25%. 그 다음에 여기 하단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 시세는 5만 원대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받으셔야 되죠. 그러면 단가를 다 얼핏 지금 계산해 봤을 때 10만 원부터 받아가는 가격을 계산해 보면 우리 시청자님 단가는 8만 원 전후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5만 원, 6만 원대 내려갔을 때 30% 손절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또 시간 투자를 하고 온실가스 이런 게 부각되고 친환경, 모멘텀을 받으면 다시 주가는 반등. 그러면서 이제 재평가 단계로 들어가면 매출액과 영업이익률로 확인시켜줘야 되거든요. 기업의 네. 숙제죠. 그래서 저는 약간 반대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시점은 굳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면 맞지만 저는 박스권 이탈을 했을 때는 비중 축소 내지는 손절이 맞는 것 같고요. 반등시 목표가를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단을 이탈하면 안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손절가 넉넉하게 조금 2천 원 더 써서 손절가 8만 2천 원. 반등시 목표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2만 원이고요. 박스권 상단. 2천 목표가는 다음 상단 부근인 13만 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HN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추가 매수는 한번 좀 고려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렸네요. 박스권 하단을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계속 이 아이를 담아가기보다는 이별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82,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반등 목표가 12만 원, 13만 원 제시해 드렸는데요. 한번 에코프로 BN 참고 잘 하셔서 대응을 잘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매수가랑 비중도 꼭 같이 올려주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내 이름은 구름이언님, 민준쌤 감사합니다 라면서 또 올려주셨습니다. 꼭 응원하겠습니다. 꼭 수익 보실 수 있기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님 오셨네요. 매수문의 올려주고 계시고요. 남극곰님 반갑습니다. 김또님. 굉장히 귀엽습니다. 닉네임 김또님 잘 오셨고요. 마그마님 이름도 보이고 있네요. 마임님도 잘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월요일입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JH6587님 한전산업 올려주셨고요. 매수가가 16,200원입니다.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손실 중인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중단기 목표가 종목 진단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한전산업 오늘은 15,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손실 구간에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요. 한전산업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요? 이거는 좀 네. 무리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굳이 이제 한전 기업을 택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원전 보고 사신 것 같거든요. 답은 나와 있고 이제 뭐 발전 설비 쪽이니까 뭐 서부 발전도 있고 수력 발전 쪽도 있거든요. 여기서 뭐 제가 보니까 한빛 5호기 뭐 그 부품에 뭐 문제가 있으면서 가동 중단했는데 거기도 뭐 가동 소식도 좀 들려오더라고요. 제가 원전 관련된 종목들 다 정리해드리고 실적도 제가 나오면서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일단 36%가 떨어졌고요. 그러면 실적이 안 좋았다. 실적에 기댈 건 없죠. 제가 항상 뭐 공개 방송하고 우리 회원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게 좀 기댈 언덕을 많이 만들어 놓자. 우리가 모멘텀을 보더라도 모멘텀, 실적, 수급, 밸류에이션 그 외의 주식은 알파적인 요소. 흔히 말하는 시장에서 끼일 수도 있고 약간 느낌적으로 약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모멘텀일 수도 있고 끼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지금 일단 실적 탈락이잖아요. 실적이 안 좋았고 탈락, 실적 탈락이고 향후 모멘텀은 완전 남아있으니까 오케이 동그라미 치고 수급까지 한번 볼까요?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이게 뭐 수급이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개인밖에 없네요. 약간 개인들 트레이딩 매매를 좀 하는 트레이딩 바이를 즐기시는 분들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요 구간이거든요. 뭐 박스권 좀 쳐보면 여기서 트레이딩 바이를 좀 즐기고 있으신 것 같거든요. 저는 트레이딩이 안 된다고 보는 쪽은 아닌데 저도 매매를 끊었었어요. 매매를 끊었다가 지난주부터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매매 좀 해야 되겠다. 결국 그랬는데 이제 매매를 많이 하시는 것까지는 반대 의견 드리고 싶지 않은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이 과연 바람을 타고 한전 기술도 아니고 한전 KPX도 아니고 원전의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걸 아예 사버리신 것 같거든요. 발전소 쪽으로. 저는 반대 의견 좀 드리고 싶고요. 물타기는 무조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16,200원이니까 어딥니까? 뭐 이 정도 선에서 사신 것 같은데 줄을 좀 그어볼게요. 뭐 이 정도 선에서 좀 사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얘는 뭐 몇 달 전에 7월 달에 사셨으면 잘못된 거고 아이러니하게 어찌 선이 좀 21선 언저리에서 좀 사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이 21선 언저리에서 좀 사신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안 좋죠. 21선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동평균 고수가 되기 위한 지름권이 이동평균선부터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후행적으로 주가의 어떤 심리도를 반영하는 부분이지, 늘 시황적인 요소가 주가의 모습을 변형시키고 이동평균선을 바꾸고 지지장을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기술적인 게 이동평균선이 절대 시황을 선행적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건 대한민국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으니까 보유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추가 진입, 첫 번째 진입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기가 심리적으로 힘드실 것 같아요. 이 종목은 13,000원대 좀 사셨어야 되거든요. 13,500원이나 이때 잡으셨어야 되는데 약간 파동이 지나가고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눌림목 이후에 반등 나오겠구나.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신 걸 상상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 안 됐죠.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은 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기 목표가는 모르겠고요. 이제 원전 테마 쪽으로는 목표가를 설정할 수가 없죠. 목표가라는 것은 모멘텀 기준으로 목표가가 나온 게 아니고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인데 싸다 비싸다. 향후에 과거 목표가가 어땠다. 그때 과연 어느 시점에 가 있었을 때 이걸 기준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으로 가려고 있는 종목들은 역시나 목표가를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은 뭐 신고가 언저리가 목표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손절가를 채우셔야 되는데 이 종목은 비중 추가 없이 13,000원 이탈 시에는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살짝 불안합니다.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긴 하지만 시청자님 진입 시점이 조금 위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안에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3,000원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손절하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진단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전산업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자아자 게시판에 올려주신 종목 계속해서 이어갈 거고요. 야인개미님이 NK맥스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가 23,600원입니다.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오늘 미국 면역암학회에서 임상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 효능을 입증했다는 이슈도 있고 해서 매수를 했다. 앞으로의 목표가와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NK맥스가 이 임상에 대한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반응을 했던 종목입니다. 시청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효능이 입증됐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오늘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7% 뚝 떨어지면서 23,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이슈가 앞으로의 NK맥스에 대한 주가를 어떻게 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오늘 매수하신 게 잘 들어가신 걸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NK맥스 3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번 주, 지난주부터 좀 급하게 내려가는 모습도 나타났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거꾸로 하신 것 같아요. 거꾸로. 지금 거꾸로 하셨고요. 네, 지금 오늘 저도 봤습니다. 비소세 포함에 관해가지고 국내 임상 실험한 거 1, 2A 네. 지금 발표했고요. 대상자가 18명으로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저도 제약바이오 논문 많이 읽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많이 읽지는 않는데 지난주에 제가 지난달에 이런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정리 이 시간대도 해드렸었습니다. 야인시대 때. 11월 달에 투자학회 모멘텀이 왔다. 지난주에 뭐 안구학회, 심장학회 굉장히 면역암학회 많았거든요. 그런데 종목들이 이렇게 쭉 가는데 잘 나간 것도 있었고 그 전에 주가가 선반영되면서 면역항학회, 학회를 할 것이다라는 모멘텀이 타면서 주가가 선반영된 거. 그 다음에 임상실험 결과가 발표되고 학회 때 아니면 뭐 학술지에 실렸다든지 네. 빅파마랑 계약을 했다든지 이러면서 주가가 분명히 간 흔적이 있거든요. 11월 4일까지. 학회 모멘텀이 나오면서 정리를 해가야 되는 시점인데 우리 시청자님은 반대로 이 60일선에서 반등을 노리시고 사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임상이라든지 제약바이오가 가장 인간 생명 영장의 꿈을 바탕으로 했을 때 가장 큰 성장 산업인 맞아요. 저는 제약바이오를 접근할 때 밸류에이션, 숫자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쪽이거든요. 말이 안 되죠. 밸류에이션 이미 다 높은 수준이고 다 적자인데 지금. 그러면 결국은 다른 기준 가치를 갖다 대야 된다고 보거든요. 임상 실험 단계의 선도 물질을 뭐 계약해서 넘긴다든지 아니면 임상 1상, 2상, 3상 갈 때마다 어떤 연구 결과에 대해서 학회에서 발표를 해서 그 모멘텀을 타고 주가를 간다든지 그러면서 1상, 2상, 3상 이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기간이 약 10년 정도. 거기에 이제 약독성이라든지 안전성, 효능성을 다 점검하는 과정이거든요. 중간에 실패하면 당연히 주가 급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선반영되었던 쪽인데 여기는 뭐 많이 합니다. 실제로 자회사 미국의 NK 바이오도 있고요. 바이오엔텍이라고 하는데 뭐 네. 코로나 치료제도 뭐 NK 소표 치료제로 한다 이런 쪽인데 코로나 치료제는 이제 끝났고요. 코로나 치료제하고 엮여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머크사가 이미 다 경구형 치료제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기존에 개발된 뭐 셀트리온적 레키노나 이미 다 승인됐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아예 안 좋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손절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는 장기 투자, 완전 초장기 투자가 아니면 난 진짜 그 기업에
올인하겠다. 얘를 믿겠다 대표를 연구 기술입니다. 이거 아니고서는 제가 봤을 때는 트레이딩 바입니다. 시세 주면 치고 빠지는 거죠. 그냥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그렇다고 제약 바이오 하시면서 손절 저는 5%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100% 다 손절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제약 바이오 5% 손절하면 이거 보십시오. 지금 11월 4일 날 32,000원 찍었거든요. 네네. 주가가 5일 만에 22,000원까지 빠졌어요. 네. 그러면 조정이 지금 약 40%거든요. 5일 만에 주가가 40%가 나오는 섹터를 손절을 5% 잡고 덤비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아니, 그런데 이렇게 급등락이 큰 범위 내에서 나는 진입 타점이 신이야. 내가 들어가는 시점부터 이제 주가는 오른다. 이것 또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후행적으로 결과를 보고 사신 게 아닌가. 그 전에 NK맥스가 안 좋았던 점은 공매도 과열 지정 종목이었었습니다. 실제로 대차 잔고가 엄청 많았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제가 봐보지 않아가지고 대차 잔고를 실시간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NK맥스거든요. 우리 시청자님들 다 안 보이겠지만 다 빨간 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안 좋다는 거죠. 대차 잔고가 쌓였다는 거죠. 현재 남아있는 대차 잔고도 590만 주예요. 언제든지 주가가 지금 확해 모멘텀 때 끌어올렸는데 반대로 지금 내리치겠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리고 대차 잔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가 탄력 받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NK 표적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다 주가에 선반영되었다. 그래서 저는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과감하게 밑에까지 버티시면 안 될 것 같고요. 61선 하단 부근인 21,000원 이탈 시 전량 매도 반등식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식 목표가는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차 목표가 26,000원, 2차 목표가는 조금 더 상단 부근인 28,8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기대감이 올라갈 때 매수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미 이슈가 다 노출된 다음에 들어가신 게 아닐까.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손절 라인 제시해 드렸습니다. 21,000원 이탈 시에는 과감하게 손절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NK맥스에 대한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UNI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오늘 신규 매수하신 종목입니다. EST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13,400원이고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기차 반도체 업종 중에서 제일 저평가된 것 같아서 오늘 진입하셨다라고 하고요. 오늘 6% 상승했잖아요. 이 오늘의 상승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뉴욕 방문으로 인한 반도체 주들의 일시적인 상승인 건지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다라면서 함께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EST 오늘 좀 많이 올라왔죠? 13,650원에 거래 마쳤고요. 시청자님의 생각이 맞는 건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평가된 종목이 맞는지, 반도체들의 일시적인 상승인지, 반도체 업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체크해 볼까요? 저평가 되지는 않았죠. 않았어요. 네. 저평가 되지는 않았고요.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전력 반도체 할 때 이제 우리가 PMIC, 우리 그때도 제가 똑같이 배워야 산다 시간에 하는 올해 이제 배워야 산다를 한 번 더 하고 싶었는데 이제 네. 목요일 방송이 없어지면서 하지 못하게 됐어요.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내년에 이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때 PMIC 이제 교육을 할 때 보게 되면 아날로그 반도체 할 때 우리 노트북에도 전원이 있고요, 리모컨에도 전원이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TV에도 다 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력 반도체의 기본이죠. 전력 반도체 하면서 이제 PMIC, DDI 하면서 역시나 네페스 아크, 지금 LX 세미콘, 그 다음에 LB 세미콘, 그 중에서 약간 주가 반등성이 있는 쪽, 실리콘 쪽으로 지금 반응이 실리콘 SiC 전력 반도체 쪽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게 EST가 있다. 실적이 좋아진 쪽이다. 이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EST를 보시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역시나 자회사예요. 아직 비상장 회사인데 여기 SK가 지분을 30%나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쪽이 좋아 보이고요. 이제 전력 반도체 이제 설계에 가장 좀 앞서가고 있다. 예스 파워 테크닉스거든요. 이제 자회사에 대한 어떤 성장 가치가 조금 덜 반영됐겠죠. 뭐 기업에서 나중에 이제 IPO를 해가지고 상장을 시킬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좋은 점은 네. 오늘 이제 반도체 소스가 우리 역시나 기승전 이재용. 네. 대한민국은 삼성전자다. 한번 미국만 비행기 타고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삼성전자 나는 매매를 샀는데 뭐 요즘 개인들 매도를 계속 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안 돼서 삼성전자 주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원래 개인들이 팔기 시작하면 갑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개미 가는 행동으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토마토 시청자분들은. 단지 이재용 회장님이죠. 비행기 타고 미국 갔는데 반도체 섹터가 다 올랐어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비행기 맞아요. 타고 갔어요. 부지 보고 그냥 최종 사인만 하고 올게. 네. 지금까지 다 나온 뉴스들이에요. 반도체 파운드리 얼마 투자하고 부지 선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뭐 다 올랐습니다. 오히려 이제 PCB 쪽이 빠졌거든요. 대덕전자, 심텍, 코리아 서킷가 고점 갱신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 그런데 오늘 ST가 이제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죠. 이 종목은 시장에서 전혀 소외가 안 됐죠. 종목이 올라갈 때 다른 종목들 가는데 이거 못 가고 있다. 이러면 이 종목은 소외된 거거든요. 전혀 소외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지대 12,500원 하방 지지대 견뎌냈고요. 견뎌내면서 주가 반등. 오늘 6.2%면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나쁘지 않은 쪽이거든요. 거의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뭐 PSK라든지 테스나라든지 AD테크놀리라든지 이런 애들 6%씩 올라갔거든요. 저는 보유 의견 드리고요. 네. 단지 이제 저평가되었다고 하는데 이 저평가는 역시나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이쪽은 이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2019년부터 매출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재무는 그냥 중간 정도인 것 같고요. 실적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흑자 전환이 될 때부터 본격적으로 더 프리미엄은 받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실적 대비 약간 고평가되어 있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 섹터가 단지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섹터의 바람을 탈 때 주가는 반응하고 있다. 목표가 설정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모르겠습니다. 전기적 모멘텀이 좀 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현재로서는. 지금은 박스권 상단까지는 좀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스권 상단을 보게 되면 15,000원 정도가 돼 보이거든요. 그러면 13,400원에 사셨으니까 한 13% 정도. 여기서 이제 20%니까 절반은 파셔야 되겠죠. 박스권 넘어가면 절반 팔고 고점 상단으로 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 고점 상단은 17,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차 목표가 제시도록 하고요. 손절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손절가 넉넉하게 11,5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EST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15,000원에서 비중 축소하시면서 뚫고 올라가는지 지켜보시고요. 2차 목표가는 17,000원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EST까지 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속 시원하게 달려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민준 전문가님의 유튜브 온라인 라이브 방송 일정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주 목요일에 만나볼 수 있는 라이브 방송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 18일 목요일 오후 6시 40분입니다.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이다라는 주제 제시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 들어볼까요? 네, 뭐 첫날은 우주항공 산업 파트 교육을 잠깐 했고요. 그렇게 진입을 하면 안 된다. 지난번에 위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정리했고요. 네. 우리가 알아본 NFT, 메타버스, 2차 전지 그리고 향후 공략할 것 중에서 이제 반도체, 그다음 위드 코로나 선별화 과정 이렇게 정리해 드렸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대형주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대형주 반등이 확실히 좋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형주 향후 흐름은 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서 선별을 좀 해야 되는지 다들 아마 조금씩 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투자해야 될 종목과 매매해야 될 종목도 좀 구분 짓는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목요일에 이제 수능이거든요. 고지를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5시 40분에 예정돼 있던 것들이 주식시장이 1시간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6시 반에 시작한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채팅창에 딱 질문을 올려주셨었는데 해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11월 18일 목요일 오후 6시 40분입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김민준 전문가님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꽉 채워 달려봤고요. 전문가님은 1시간 더 달리셔야 되잖아요. 투자의 신까지. 오늘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안 되겠습니다. 박준현님 불려야 되고요. 이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을 아주 네, 8종목 상담해드렸는데 배분을 딱 5분에서 6분 정도 했거든요. 네. 오늘 10종목 한번 해보자 했는데 네. 도저히 혼자서는 안 될 것 같고 다음 1시간 더 그래도 화이팅해서 한번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투자의 신을 통해서 또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포인트 짚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종목까지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님은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을 우리 시장이 참 힘차게 출발해 줬는데요. 이번 주 계속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